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바이낸스 유스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냐, 그게 결정되는 것들이 몇 주 안에 이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부터,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 오후 늦게부터 이게 미국 사용자들 거래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밴을 시켜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이낸스 US가 9월 18일부터 미국 사용자들한테 등록을 받는다. 그 얘기는 오픈을 머지않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디파짓까지 또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9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BCH, 라이트코인, 그리고 USDT까지. 자, 그리고 차후에는 더 많이 코인을 늘리기 시작을 하겠죠. 디파짓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몇 주 안에는 분명히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이게 긍정적인 뉴스라 생각을 하는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암호화폐 장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 주도적인 이 세력들이 뭔가를 의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짜맞춰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장세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버티시기에 훨씬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미국하고 EU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또 돈풀기 나선다. 환율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여러 나라들은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자, 근데 경기 부양 나선 주요국 중앙은행들 22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로 인하시키고, FED는 다음 주 금리를 내릴 듯하고, 17일, 18일 날이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도 유동성을 더 늘리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하, 그래서 앞으로 두세 차례 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준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트코인은 더 상승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침울하고 GDP, GNP가 늘지 않는 저성장 기조기 때문에 유동성을 마지막까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형국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왜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이제 1%만 더 내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여기서 몇 번을 더 내리면 진짜 마이너스까지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금리 제로나 그보다 더 낮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언급을 계속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 경기 안 좋은 거는 제롬 파월 너가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안 풀리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양국에서 쌓여지는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더 올라가죠. 금융 지수는. 자, 그래서 경기 침체 자인한 셈, 금융시장 기능 저해 비판 논도. 이거는 부정적인 여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에 오는 17일,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도입하지 않은 금융정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 미국이란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서서히 진행시키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나갈까요? 지준율에 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더 그럴 수밖에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돌아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앞으로 치고 나가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현재의 상황에 그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고객이 예금을 은행에 맡길 때 은행에게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다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빌리고, 은행에서 있었던 자금들이 많이 회전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왜? 마이너스 금리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지금 자영업 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대출을 점점 줄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오픈하기가 겁나거든. 네, 장사하기가. 점점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네. 또다시 뛰어드는 사람 사이클이 점점 끊어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면은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네.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전체적인 무드를 저는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마이너스 금리인 나라들이 2016년 일본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핀란드, 우리가 생각해서
되게 많이 선진국이다, 되게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인 나라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 우리나라보다 여긴 잘 사는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필요 없다. 근데 막상 가서 이런 나라들 둘러보시고 이게 관광지 가서 마카롱만 막 이렇게 씹어 드시고 막 이런 거 말고 네덜란드 가서 뭐 좋은 치즈만 먹고 와인만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살아보고 하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걸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마이너스 제로 금리가 전 세계에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지금 추세인 거는 맞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가 사실은 달러라는 기축통화 제1국인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도 지금 빚이 많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빚이 많아요. 근데 이 빚이라는 이 쇳덩어리를 언제까지, 지금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옮겨갈까요? 그럴 시간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쇳덩어리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을 하는데, 그것조차만으로는 이 쇳덩어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셋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통적인 금융, 은행 위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을 전부 다 리셋해서 개혁하는 그런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지금서부터 몇 년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암호자산이 오늘 100원 오르고 10원 오르고 알트코인이 뭐 1000원 오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100만원 오르고,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지금 전체 금융시장, 전체 어떤 그 로드맵을 움직이는 세력이란 사람들은 거기에 안중이 없죠. 지들이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어쨌건 로드맵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 한 마리의 개구리가 온도가 낮은 물 안에, 냄비 안에 있는데, 물이 낮을 때는 이 몸에 하반신 있는 데가 막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많이 못 느껴요. 근데 천천히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끓기 시작해도 이 개구리는 그걸 못 느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실험을. 전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개구리는 그래도 물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죠. 대중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암호화폐 장세를 지금 현물 경제 금융 시스템에 서서히 녹아들게 하는 그런 와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전통적으로 금하고 은은 자산이야, 안전 자산이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산의 값어치를 잃지 않을 거야. 돈보다 값어치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BC 3600년, 600년 전, 그리고 BC 550년, BC 100년, 이때까지 로만 제국이 막 흥망성쇠하고 지금 현재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보면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 인류한테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고귀하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바뀔 수 없죠. 지금도 보면 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트코인 동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순간에 안 바뀌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근 한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5만원대, 25만원이었어요, 그때. 예. 저 이제 50만원부터 하긴 했지만. 자,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보다 많이 믿지 못했어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천 단위, 뭐 1억 단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0만원 넣는 것도 미친 짓이었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땐 그게 미친 짓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 근데 그래서 어쨌건 데이터, 지금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 지금 투자해서 이 시장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쪼가리 그게 돈이 될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장세가, 지금 아까 그 끓는 물에 개구리 그 실험 있죠. 서서히 대중들을 서서히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인데 전고점을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로 했을 때 2만 불을 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긴가민가 하는데, 야, 이러다가 이거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이 시장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되게 이상한 게 막 갑자기 그게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금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일변에 알트코인의 막 가격을 막 급작스럽게 막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막 또 달려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무드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힘든 거죠. 버티기가.
근데 지금은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서서히 적응시키는 어떤 그런 단계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금리하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장세, 그리고 바이낸스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코인을 계속 추가시키고 이런 거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시세는 왜 거꾸로 가고 있나? 그럼 아마 그 안에서 정답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